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상으로는 7월 17일 재헌절입니다. 심야 자정을 막 넘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심야 방송 많이 들어주고 계신 데 대해서 제가 깊이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꼭 밤에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주무시다가 잠이 안 오실 때 들으셔도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러한 꼭 필요한 뉴스만 엄선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맨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서울신문과 현대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 이거를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보도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여론조사 보도할 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요즘 일부 유튜브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제일 유리한 숫자만 딱 제목으로 올려가지고 이 보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 왜냐면요.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보게 해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상황 인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가운데는요, 중도층 국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보층에서 이탈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 관해서도요, 이 표심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 유튜브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숫자만 딱 찍어서 제목에다가 아주 크게 대서특필해서 이 상황을 오도하게 되면요, 바로 중도층이 흔들리게 되고 탈진보 인사들이 말하자면 싫어하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유튜버에 대한 지금 현재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가 그래도 국민의 지금 신망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유튜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 마이너스 되는 행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려도 잘 아시겠지만은 특정한 숫자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오도시키는 이러한 유튜브 방송 각별히 조심하실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현대리서치, 이 서울신문이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는데요. 우선 양강 구도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제일 큰 관심 아니겠어요? 양강 구도가 됐을 때의 조사를 보면 이재명하고 윤석열 것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이재명은 27.2, 그리고 윤석열은 26.8. 그래서요, 이 차이가 0.4%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아주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지금 이루고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령도를 보면 이 지지층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재명 지사가 우세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요, 이재명 지사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윤 총장은 TK와 PK에서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중도층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다소 높습니다. 26.2 대 이재명 24.2. 그러나 불과 2%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도층에 대한 이 공략이 윤석열 총장한테는 상당히 지금 시급하다. 이렇게 먼저 큰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일렬로다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잠룡들 쭉 세워놨을 때 지지율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재명 지사가 39.0,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26.0. 굉장히 지금 표차가 많이 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경선 후보 적합도만 볼 때 이재명이 39, 그 다음에 이낙연이 26, 박영진 6.2, 정세균 5.7, 그 다음에 추미애 4.3, 김누관 0.6,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권 후보들만 쭉 조사했을 때는 윤석열 29.2 압도적입니다. 유승민 12.6, 홍준표 12.2. 여기에서요, 유승민 의원이 12.6 대 12.2로 홍준표를 0.4% 정도 앞선다. 이것이 매우 이례적인 충격적인 지표다. 그렇지만은 윤 총장과의 이 대비로 보면 2배 이상 윤 총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6.8, 최재형이 6.6입니다. 그래서 최재형, 이 야권 후보 중에서는 랭킹 5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이 4.0, 그 다음에 하태경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여론조사의 특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이가 윤석열보다 이 오차 범위 내로 아주 초접전 상태에 있다고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박용진 후보가 지금 여권 안에서는 3등의 랭킹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요, 참고적으로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루어진 여론조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역선택 현상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민주당 이 후보들의 경우에는요, 이재명의 경우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는 25.2, 이낙연 지지율이 20.8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지지하는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요 56.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그냥 민주당 측에서 지지하는 걸 보면 민주당 층 지지자들은요 유승민 의원이 19.3 1등이고 2등이 홍준표 17.2 그리고 안철수 9.6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6.6 4등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유승민과 홍준표가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렇게 높은 거는 결국은 역선택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윤석열 총장이 6.6%밖에 되지 않아요.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민주당은 진보 또는 중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중도 좌파도 있으니까. 이럴 때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중도 또는 탈진보층 인사들로 한 공약, 전략에 아직은 지금 현재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이 외연을 넓히는데요. 중도층과 탈진보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에는요. 이재명 지사가 50.6 그 다음에 이낙연이 35.6 그래서요. 민주당 지지 인사들 가운데서도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이낙연에 비해서 무려 15% 정도나 압도적으로 높다. 이것이 하나의 큰 특징으로 저희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도 이제 중도 또는 탈진보 인사들 상당히 집중적인 공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내일이 이제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을 계기로 해서 말하자면 이제 중도 진보층으로 이 외연을 확장했다는 그런 전략에 따라서 내일 광주를 전격적으로 방문합니다. 광주를 방문해서 이제 내일 제헌절과 관련된 이 헌법수호 메시지를 내겠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 캠프 측에서는 방금 전에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광주 방문과 관련해서요. 방금 윤 총장 캠프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5.18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써 지켜낸 헌법수호 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5.18 정신을 이어받아서 국민통합과 미래 번영을 이뤄내겠다. 그리고 윤 총장은 5.18 상처를 극복해서 사회통합, 국민통합도 이끌어 나가겠다. 이것이 5.18 민주화 운동의 시대 정신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일 광주에 가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또 유가족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요, 인공지능사관학교를 방문해서 광주 시민들과도 접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호남 지역에서요, 윤 총장을 지지하는 10여 개의 단체가 모인 호정연, 즉 호남의 새로운 정치 세력 연대가 내일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공동 성명에서 바로 5.18 영령의 뜻이 윤 총장의 신념과 정치적 가치에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낼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석준 조정실장이 지지율은 언제든지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 대신에 언론에서 지적하는 사안 겸허히 수용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윤 후보의 진정성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는 방향으로 진실되게 소통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이요, 국민의힘 입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후보들마다 각각의 강점을 갖고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 나가자.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윤 총장, 지금 한명숙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다. 이거를 박범계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그렇게 유죄 판결, 한명숙 대법원 유죄 판결이 억울하면 재심을 신청하라. 이렇게
쏘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 계급이 탄생하고 있고 힘을 모아서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바로 7월 16일 처음으로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 전 사선 의원이 윤 총장 캠프에 조인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직접 다 필요 없다. 현재 캠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부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대변인 역할을 할 것이고 무슨 일이든지 굳은 일을 찾아서 할 생각이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의 문지기가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김영환 전 의원의 뭐라 그럴까요? 참여가 앞으로 이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금 굉장히 좀 지지율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위기 국면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 날려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영환 의원이 그런 점을 많이 보완해 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고 있고요. 또 참고적으로 이 김영환 의원이 페북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윤석열이 허허벌판에 홀로서 있고 그에게 폭화살이 날려들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개혁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야권에 있는 주자들, 본격적으로 윤석열 총장 이제 행보에 나서고 있고요. 중요한 메시지를 수시로 내놓고 있는 점,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주로 지지하는 분들은 이 PK 지역 출신 의원들, 그 다음에는 초선 의원들, 이런 분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과 상당한 끈끈한 관계를 갖는 그런 모양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국면에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최재형 감사원장 당내 10여 명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축하 전화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조혜진 의원, 김미애 의원, 김용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울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입당 환영식에는요, 박진, 정의용 의원,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당 밖에서는 정의와 그 다음에 조대환 전 민정수석, 강명훈 변호사, 이런 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죠. 그리고 이에 반해서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에서 지난번 출마 선언할 때 무려 한 25, 6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서요. 지금 숫자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리드해가는 그런 상황임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도 어제 이제 서면 메시지를 처음으로 냈어요. 이 재헌절을 맞이해서. 그러면서 이 통치행위가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그야말로 이제 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면서 직격탄을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헌문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헌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헌법은 멀쩡하게 좋은 헌법인데 대통령이 헌법을 제왕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요, 이 헌법에 규정된 재정권이 제대로 행사되지도 않았고, 이 얘기는 인사제청권이죠. 국가정책 수립 집행 과정에서 이 통치자 제대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은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도 재직 중에 눈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말하자면 탈법적 대통령의 통치권, 이거를 목도했다. 그리고 이제 공개하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거 이름 네이밍부터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주도 최소임금 인상할 때 본인이 의견을 냈지만은 전부 묵살당하고, 정책실이 이 멋대로 이 최저임금 인상을 뭐라고 그럴까요? 엄청나게 크게 올렸다는 거죠. 2018년대 무려 16.4%. 이거는 잘못됐다. 그 당시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걱정이었고, 대통령께 현실을 정면하게 보고 하려고 준비는 했지만은 번번이 저지당했다. 이런 거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지금과 같이 5년 단임제, 이건 잘못됐고, 분권형 대통령대로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은 의원 내각제도
검토가 가능하다. 그래서요, 차기 대통령은요, 임기의 절반을 줄여도 좋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아주 강하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토지 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역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장 친화적인 토지 공개념 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내용은요, 대한민국 금기 깨기라는 제목의 책자가 19일 날 정식으로 발간이 되는데요. 그 책자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종인 의원과 이 김동연 서울의 한 식당에서 최근에 조찬 회동을 1시간 20분 정도 가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 조찬 회담을 갖고 기자들한테 김동연 부총리가 정권 재창출 또는 교체보다는 정치 세력의 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사회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가 먼저다. 이런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김동연 부총리에 관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굉장히 강하게 축켜 세우고 있고요. 제3지대에서 대선 둥지를 틀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당, 그리고 당 밖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그 다음에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뛰는 그런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에서의 매우 특징적인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김동연과 그 다음에 최재형 이 두 분의 행보에 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이 안철수 대표, 페북을 통해서 중요한 입장을 내놨어요. 뭐냐, 이재명 지사가 말이죠, 지금 현재 전 국민 재난소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송영길 대표가 주장하고 있고, 또 일견,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합의를 해줬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뭐라고 했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면서요. 정말로 민생에 필요한 이런 법안들은 과감하게 날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에게 필요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데 반대한다고 안 하면 이거는 직무유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도 논란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법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 이거는 날치기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법은 뭐냐? 바로 전 국민 재난소득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지사는 이 보편 지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집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안철수 대표가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국회가 과감하게 날치게 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결국 조폭 정치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우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분은 생전 처음 봤다. 이 매표 포퓰리즘 예산을 날치게 하자는 거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위험하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러한 발언은 현 집권 여당의 반민주적 인식과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결국 문 대통령보다도 더한 독선과 아집의 정치를 예고하는 것이고, 지난 4년 동안 숱한 법안 강행 처리, 상임위원장 독식, 수많은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 임명이 있었는데, 만약 이들이 정권을 또 연장하고 권력을 이어간다면 대한민국의 우회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이 정권이 무능하고 있어는 나라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은 힘으로 처리가 있다는 이런 공개적인 날치기 발언, 보폭 정치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야말로 정말 뼈아프게 여권에서 반성하고, 특히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자격이 없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준석 대표, 이렇게 지금 전국민 지원금 주는 걸로 송영길 대표하고 이 합의를 한 것이 많은 후폭풍을 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럴까요? 이 해명을 한 걸 보면 무조건하고 전 국민한테 주자는 것이 아니었다. 소상공인들, 이렇게 피해가 많이 입은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하자. 더 두텁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그것이 마치 전 국민에게 다 주자, 여기에 우선적으로 합의한 것처럼 잘못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상당히 좀 안타깝게 때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했을 때 지금까지 반발 안 했다. 저희 당 의원님들이 항상 철학 얘기하고 학자적인 관점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임 대표고 나이가 좀 젊다 보니까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서운한 마음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먼저 이 본질은 뭐냐? 논란이 된 후에 말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먼저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남는 재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절차라고 하는 것은 협상에서 비일비재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 본인도 당연히 철학 가지고 있다. 그런데 180석 대 100석 의석 비율을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정도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더 두터워지지 않을 것이고 재난지원금은 결국은 민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100%로 지급됐을 것이 아니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저녁 이제 심야 방송을 마치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중요한 뉴스 다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히